오늘은 순열 파트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순열이라고 썼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순열이라는 게 뭔지. 둘째는 그 표현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먼저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이 택한 아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배열하는 경우였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표현은 이 배열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택해진 아이들을 택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열한다는 거.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있는데,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을 택해서 배열을 하면 A와 B를 택해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A와 B를 택해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는 서로 다른 경우예요. 두 가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 쓰면 AC도 있고 BC도 있고 CA도 있고, 또 하나는 BC도 있고 CB도 있고, 이렇게 좀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손으로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게 순열의 장점.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잡냐면, 기본적으로 이 배열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순서되어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 아까도 마찬가지로 배열된 애들은 지네들끼리 순서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배열되는 아이들은 자격이 다르다. 자격이 다르다. A가 앞에 서고 B가 뒤에 쓰는 거랑 B가 앞에 서고 A가 뒤에 쓰는 건 순서가 있는 거고, 그 둘은 자격이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있으니까.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하면 이렇게 가져와서 NPR이라고 씁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이고, 얘는 계산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2명을 택해서 배열하면 3P. 그러면 처음에 3을 쓰고 하나 작아져서 2를 씁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3 곱하기 2.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P3이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5, 3개 쓰는 거면 하나 작아지면서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그래서 10P4면 19, 8, 7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계산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주의할 때가 있어요. 주의. NP 0이 올 때가 있거든요. 끝에가 0. 끝에가 0이면 무조건 1을 쓴다는 걸 기억하자. 이건 약속. 그 다음에 앞뒤가 똑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N팩토리얼. N팩토리라고 쓰고, 이건 N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1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5팩토리얼 그러면 5, 4, 3, 2, 1까지 곱해져서 이렇게 20이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열의 정의란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그 택해진 아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 배열이라는 의미는 택해진 R개가 지네들끼리 순서가 있다는 느낌, 또는 자격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느낌. 표기는 이렇게 하고 계산은 이렇게 하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 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실생활 문제죠. 거기 셀에 있는 문제인데 852번입니다. 셀에 852번, 셀에 852번. 셀에 있는 기본적으로 852번. 8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이 회장, 부회장, 총무면 자격이 달라요. 그러면 순열을 씁니다. 그래서 8P 3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8, 7, 6 곱해지면서 끝나는 거지. 이게 순열의 기본 정의고 계산식입니다. 이렇게. 자, 정리하고 이제 뒤에서 대표적인 문제들, 유형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그 표현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형 10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에 이웃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한다는 표현. 필기를 조금 하면, 이웃한다는 건
나랑 쟤가 이웃하면 둘은 붙어있다는 개념이에요. 둘 사이에 누가 들어가지 않고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접근합니다. 첫째, 이웃한 아이들은 묶어준다는 개념. 그들은 한 팀이 아니고 묶여서 다닌다 이렇게. 이거 기억해주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전체를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 겁니다. 곱하기 속을 생각합니다. 이 개념도 기억해주고, 전체 곱하기 속이라는 자, 예를 하나만 들면 여기 908번 문제입니다. 908번 문제 읽겠습니다. 1학년 학생이 3명이 있고요. 1학년 학생이 3명이 있고요. 서로 다른 1학년 3명. 2학년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2학년이 4명이 있어. 이제 밑줄. 1학년끼리는 이웃하여서인데 1학년끼리는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웃하면 묶어줍니다. 이 셋이 자기 팀처럼 같이 다니는 거. 오케이? 이웃하면 묶어준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팀이니까 둘, 셋, 넷, 다섯을 배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 팩토리얼입니다. 5P5 팩토리얼. 그리고 나면 이 속에서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니까 뒤에 곱하기 옆에 3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5개 5팩. 얘는 속에서 지네끼리 잘 바꾸는 3팩. 그래서 5팩 곱하기 3팩이 되고요. 계산을 하면 5팩은 5, 4, 3, 1을 실제로 곱하면 120이고요. 3팩은 6이 되니까 계산하면 720까지 하는 하나의 문제가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하나 더. 유형 11번 가겠습니다. 유형 11번. 거기 보면 이웃하지 않는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얘랑 반대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거 포인트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웃을 하면 묶어준다. 근데 이웃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억할게요. 나머지를 먼저 배워하고 나머지 먼저 배워. 그 다음에 사이사이 배열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요 얘처럼 1학년이 이웃한다가 아니라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나머지 여기서 지금 2학년이 되겠죠. 2학년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 1학년은 그 2학년 사이사이에 한 명씩 앉힌다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배열된다. 예를 들어서 913번입니다. 쌤 대표 문제 913번. 남자가 2명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X라고 할게요. 전부 다 다른 사람. 5명이 배열되는데 밑줄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 남자들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부터 배열한다? 여자부터 배열합니다. 그래서 여자 3명을 이렇게 배열합니다. 3명을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이 되고요. 남자는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사이사이. 여기. 앞뒤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럼 4자리 중 2자리를 골라서 이 둘을 배열하니까 4P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3팩이면 6이 되고요. 4P2면 12가 되죠. 그래서 곱하면 72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잘 나오는 게 이웃한다의 해석.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정리하고 유형 12번 가겠습니다. 유형 12번. 자, 세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제목이 또 밑줄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수명입니다. 그래서 자리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 끝에는 누가 쓴다, 맨 앞에는 누가 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풀이는 간단해요. 얘는 조건부터 해결하자고 쓰겠습니다. 조건부터 해결.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서 그럼 그거부터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서 그럼 그거부터 해결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거기 917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기구에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는데 밑줄 칠게요. 양 끝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남자가 3명이고요. 여자가 4명인데 총 7명을 세우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7을 세우는데 이 양 끝자리 요 자리와 요 자리에는 반드시 여학생이 올라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 여학생 4명 중에서 2사람을 골라서 여기다 넣어서 세우면서 시작을 해요. 따라서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세우니까
4P2가 되고, 그럼 2명만 골라서 세워지면 이 가운데 5명 남으니까 5팩토리얼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4P2는 4, 3이니까 12. 5팩은 외워도 괜찮아요? 그럼 120이 됩니다. 12 곱하기 12는 144고 0 하나 붙이면 1440 하면서 끝나는 문제. 자,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유형 13번을 갈 건데 적어도의 동그라미. 적어도의 동그라미.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적어도라는 언어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가 표현. 뭐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기억할 때 적어도는 상황이 되게 많아져.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셋이고 여자가 넷인데 뭐 3명을 뽑아서 배열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어. 다 나눠 푸는 게 너무 많고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항상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뺄 겁니다. 반대 개념. 문제 포인트는 이 반대 개념을 자기가 정확히 말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서 써야 돼요.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에서 뺀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921번 없어. 대표문 921번. 이거 보면 SILENP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SILENP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어가 있는데 이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밑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건 얘가 모음일 수도 있고 얘가 모음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모음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걸 다 생각하느니 전체에서 반대경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포인트. 전체는 6명을 배열하는 거야. 유피토리아인데 이 반대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될 반대는 양쪽 다 모음이 없는 상황. 즉 양쪽 다 자음이나 뜻입니다. 이걸 말로 할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6개를 배우니까 팩토리가 되고 뺍니다. 이제 바로 칠게요. 양쪽 다 모음이 앞에 문제랑 좀 비슷해. 그러면 모음이 I, E가 있죠. 그러면 2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하니까 그렇죠. 양쪽 끝에 소리 자음이잖아. 소리 자음이니까 S, L, N, P이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하니까 4P2라고 쓰는 거고 2개 배열하고 나면 가운데 4자리 남죠? 4P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죠? I, E가 모음, S, L, N, T가 자음이니까 양쪽 다 자음은 4개 중에서 2개 배열, 나머지 4개 배열. 이렇게. 자, 그 다음 뒤에 넘기면 이제 유형 14번 나옵니다. 유형 14번인데 포인트가 자연수의 개수라는 말이 있어요. 포인트는 그래서 2가지. 먼저 자연수의 개수. 유형은 뭐 3자리를 만들어라 4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건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맨 앞에 0은 불가하다는 건 당연히 기억해줘요. 이건 별건 아니지만 2자리를 만드는데 0, 3 하면 그냥 3이 되는 거지 2자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온다면 안 된다. 이건 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하나 배수 판정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배수 판정. 이건 아이디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세 자리수가 됐던 4자리수가 됐던 걔가 뭐 2의 배수가 되냐 3의 배수가 되냐 5의 배수가 되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쉬운 거부터 2의 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가 나오면 그게 2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심플하게 이런 거죠. 32 또는 뭐 64 이런 숫자들을 보면 2의 배수인지 바로 확인이 돼. 그럼 알 거야. 그냥 끝자리를 보면 알아요. 끝자리. 그래서 얘는 끝자리가 0, 2, 4, 6, 8이 돼야 2의 배수예요. 당연하죠? 이해가죠? 끝자리만 보면 돼요. 몇 자리가 됐던 두 번째 쉬운 거.
5의 배수가 나옵니다. 이거부터 5의 배수도 거의 똑같죠. 끝자리가 어떤 숫자가 5의 배수다? 그러면 0 또는 5가 되는 5의 배수야. 기억해주고. 세 번째,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워. 이제부터. 제일 어려운 거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딱 보면 이게 3의 배수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3의 배수인지. 내용은 이래. 뭐 예를 들어서 211이 있다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111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를 보고 이게 3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3으로 나누는 방법 말고 각 자리 숫자를 더하면, 그럼 1 더해지면 4죠? 4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려요. 1 더해지면 3이죠?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그래서 6120 뭐라 할까요? 맞아. 9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612인데 실제로 각 자릿수를 더하면 6, 1, 2죠? 그럼 9가 되니까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각각의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4의 배수. 참고로 이 네 가지는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외우자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외워둘 수밖에 없어. 어떤 숫자가 4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게요. 211이 4의 배수인지, 뭐 111이 4의 배수인지, 뭐 612가 4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끝에 두 자리를 봅니다. 이 마지막 두 자리. 11이지? 4의 배수가 아니야? 탈락. 얘는 12지? 그럼 4의 배수가 되니까 통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끝 두 자리를 봅니다. 끝 두 자리. 그게 4의 배수인지. 4, 8, 12, 16 등등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배수 판정법이라고 해서 좀 기억해줘야 되고, 자연수 냈었을 때 맨 앞에 0이 불가하다는 걸 좀 기억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여기 924번입니다. 924번 문제 읽을게요.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세 자리를 만듭니다. 세 자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3의 배수예요. 얘가 3의 배수예요. 세 자리 숫자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조심할게. 3의 배수는 여기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야. 그러면 여기 누가 올까 각각 고민하지 말고 어떤 애들의 조합이 돼야 3의 배수가 될까 고민할게요. 그러면 3의 배수니까 합이 3이 되거나 6이 되거나 9가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생각을 좀 함께 나눠서 첫째 합이 3이 될 겁니다. 세 수를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숫자 조합은 0, 1, 2, 3, 4니까 0과 1과 2로 만들면 무조건 3이 돼요. 그렇지? 오케이. 또는 합이 3이 되는 거 더 없고 합이 6이 되는 거. 합이 6이 되면 되니까 6이 되는 건 0, 2, 4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1, 2, 3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이 9가 되는 거. 합이 9가 되는 건 2, 3, 4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맞죠 지금? 그럼 포인트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를 여기다 배열해야 돼. 근데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는 게 포인트. 그러면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1 아니면 이 두 가지죠. 하나를 갖다 쓰면 0을 포함해서 나머지 두 개를 두 번째 갖다 쓸 수 있고, 마지막에 나머지 하나를 쓰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이해가죠? 그럼 얘도 고민이 없지. 0이 있으니까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1, 2, 3을 자유롭게 배열해 주니까 3팩 6가지가 되고, 얘도 6가지가 됩니다. 전부 다 더하면 20가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는 생각과 배수 판정법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고 유형에서 마지막 유형 15번 되겠습니다. 유형 15번. 정리해주고 유형 15번.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이란 말이 있어요.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뭐 사전식이란 말은 다 알 겁니다. 뭐 영어 사전을 찾던, 뭐 한글 사전을 찾던 나오는 순서가 있죠. 가나다면 가부터 나올 것이고, ABC는 A부터 나온다고 그런 순서고요. 중요한 건 뭐 몇 번째 아이의 문자 배열이 뭔지 물어보든지, 문자 배열을 주고 걔가 몇 번째인지 주는데
당연한 말, 수열을 사용할 거예요. 단 조금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거 디테일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거기 갑니다. 928번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합니다. 5개 A, B, C, D를 다 써서 나열해서 철자가 5개의 알파벳을 만드는 거예요. 뜻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포인트 뭐라고 되어 있냐면 C, B, C, B, E, D, A. 과연 얘가 몇 번째 오냐 이거예요. 얘가 몇 번째 오냐 이거예요. A, B, C, D, E를 배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가자. 포인트가 얘 처음에 C로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전에 A로 시작하는 알파벳들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렇죠? A로 시작하는 5개짜리 알파벳. 그러면 A 갖다 쓰고 나머지 갖다 쓰니까 얘가 4팩토리얼입니다. 몇 개? 24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게 전부 다 24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B로 시작하는 애들이 또 생기겠죠. 그럼 얘는 몇 개? 또 24개가 돼요. 이해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C로 시작하는 아이가 조금 더 볼게. B 전에 A로 단수인 게 있어요. 얘 나머지 3개를 배우면 3패 6개가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30에 만약에 이게 54개거든요. 이제 디테일이 이제 하나씩 갈 거예요. 이제 하나씩. C로 시작하고 A로 쓰는 거 다 했으니까 B로 하잖아. 이제 디테일하게 쓸 거야. C, B 제외하면 A, E, B가 남으니까 A 오고 B 오고 E가 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럼 얘가 55번째가 될 거야. 얘가요? 아직 얘들은 더 가야 돼. 그다음에 C, B, A로 시작하고 E, B가 나옵니다. 얘는 56번째가 될 거야. 그럼 C, B, A로 시작하는 거 더 이상 없으니까 C, B, B로 시작하는 거. 그럼 A, E가 되죠? 그럼 얘가 57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 C, B, B하고 E, A가 되겠지. 얘가 58번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어. C, B, D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면 C, B, D 했으니까 이제 E로 시작하고, 그 다음 제일 먼저 오는 건 A, B가 되지. 얘가 59번째가 됩니다. 얘 가져 59번째 마지막 C, B, E, A 했으니까 이제 E, B, A가 되겠죠. 얘가 몇 번째가 된다? 60번째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몇 번째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60번째 하면서 답이 나온다는 거지. 문제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문자를 주고 몇 번째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럴 수도 있어. 야, 56번째에 누가 와? 그러면 얘를 쓸 줄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수녀를 써서 근처까지 가되 남은 거는 하나씩 디테일 있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